네,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등장인물 이름과 장소를 한국식 이름과 장소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특별한 등장인물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대부분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내용이므로 등장인물 이름 대신 일반적인 한국 이름이 어울리는 맥락이 있다면 추가하고 장소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제목: 60대, 70대, 80대에도 걷기 힘드시나요? 이동성 향상을 위한 6가지 실천 단계. 60대, 70대 또는 80대이신데 걷기 힘드시나요? 이동성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기에 우아하게 나이가 들면서 겪는 흔한 고충입니다. 삶의 활력은 여전하지만 몸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에 약간의 떨림이든 균형 감각 상실이든 이동성의 이러한 작은 변화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이동성 문제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은 힘을 잃고 뼈는 약해지며 균형과 협응력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걷기, 계단 오르기 또는 장시간 서 있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노화가 이동성이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 들일 수 있는 습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6가지 실천 단계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노화와 함께 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황금기가 가능한 한 황금빛이 되도록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부터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부터 이동보조기구 사용, 정신건강인식부터 충분한 휴식까지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계를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팁과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발걸음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이고 민첩하게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동성 향상에 도움이 될 6가지 실천 단계를 소개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1단계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힘든 체육관 운동을 생각하며 한숨 쉬기 전에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 건강 상태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규칙적인 운동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할까요? 글쎄요,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이동성의 중요한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뻣뻣함과 통증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균형과 협응력을 개선하여 낙상 및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높여 우리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게 합니다. 이제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 유형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넓으며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를 혼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째,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과 같은 유산소 또는 심혈관 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을 뛰게 하고 폐를 작동시켜 전반적인 체력과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체중이나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가벼운 저항 운동조차 근육 힘을 키우고 뼈 밀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및
균형 운동을 잊지 마세요. 부드러운 요가 또는 태극권 루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움직임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균형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가꾸기, 춤추기 또는 집안일과 같은 간단한 활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또한 당신의 일일 운동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 루틴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새로운 운동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것에 대해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활동 수준을 높이세요.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안전하게 이동성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루 5분부터 시작하여 더 편안하게 느끼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도 괜찮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아프면 멈추세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과 자신을 해치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하세요. 운동은 힘든 일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즐기는 활동을 찾으세요. 춤 강좌나 공원 산책, 요가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즐길 때 당신은 그것을 계속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운동을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부분으로 만들면 금방 개선될 것입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서 시도해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취미나 열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2단계는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잠시 시간을 내어 이해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복잡한 기계와 같으며 우리가 그것에 넣는 연료는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는 고급 연료로 가장 잘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번성합니다. 우리 몸을 아름답게 조화된 교향곡이라고 생각합시다. 각 악기 또는 이 경우 각 장기는 고유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교향곡이 조화로우려면 모든 악기가 조율되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식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 식품, 유제품 또는 유제품 대체품과 같은 모든 식품군의 다양한 음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식품군은 우리 몸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것들은 몸의 방어팀과 같아서 해로운 침입자를 막아줍니다. 곡물, 특히 통곡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몸의 연료와 같아서 모든 움직임과 활동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훌륭한 섬유질 공급원입니다. 기름기 없는 육류, 생선, 계란, 콩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포함한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몸의 건축가와 같아서 끊임없이 몸을 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제품 또는 유제품 대체품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몸의 건축가와 같아서 우리 뼈가 강하고 튼튼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제 관절 건강과 근육 힘을 증진할 수 있는 특정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과 아마씨와 호두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한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몸의 평화 유지군과 같아서 갈등과 긴장의 영역을 진정시킵니다. 오렌지, 딸기, 피망과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골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몸의 유지 보수팀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합니다. 기름기 없는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콩류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힘에 필수적이므로 식단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하도록 하세요. 그것들은 몸의 개인 트레이너와 같아서 근육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물을 잊지 마세요. 수분 공급은 관절 및 근육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물을 몸의 윤활유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니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 식품, 유제품 또는 유제품 대체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절제와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사는 이동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식단을 되돌아보세요. 몸에 최상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나요? 결국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3단계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기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속담에 따르면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실입니다. 정기건강검진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검진을 당신의 건강보안 요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웰빙의 문을 지키며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주시합니다. 그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여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영웅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의사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당신을 통제하게 두는 대신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진은 무엇을 포함할까요? 혈압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혈당 검사에서 골밀도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와 진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검사는 당신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며 변화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병과 같이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질환은 이미 확립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키기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할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당신의 나이, 건강 이력, 생활 방식 및 가족 병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규칙으로 1년에 한 번은 일반적인 건강 평가를 위해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또한 검진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당신 건강의 연례성과 검토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고 미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기회입니다. 그러니 요약해 봅시다. 정기검진은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관절염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의료 제공자와 관계를 맺고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려사항을 해결할 기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간단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부이며 정기검진은 그 부에 대한 핵심 투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지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동성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가져다주는 잠재적인 이점은 매우 귀중합니다. 조기 발견이 최고의 예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정기 검진을 우선시하면 건강관리의 고삐를 잡고 전반적인 웰빙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이동보조기구 사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동보조기구는 약하거나 허약한 사람들을 위한 목발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공되며 각각 이동성의 다른 측면을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팡이입니다. 이 믿음직한 동반자는 균형과 지지력을 제공하여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지팡이는 전통적인 단일 지지점 지팡이부터 추가적인 안정성을 위한 4개의 지지점을 가진 쿼드 지팡이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지팡이를 선택할 때는 손잡이를 고려하세요. 편안하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잡았을 때 팔꿈치가 편안한 각도로 구부러지는 높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행기가 있습니다. 보행기는 지팡이보다 더 많은 지지력을 제공하며 상당한 균형 문제가 있거나 장치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표준 보행기와 롤레이터 보행기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표준 보행기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움직이려면 들어 올려야 하는 반면 롤레이터 보행기는 바퀴가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표준 보행기와 롤레이터 사이의 선택은 당신의 힘, 균형,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휠체어와 이동 스쿠터는 걷는 것이 피곤하거나 힘든 사람에게 완벽합니다. 휠체어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이 밀어줄 수 있습니다. 이동 스쿠터는 배터리로 작동하며 조향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장거리 이동에 뛰어나며 다른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계단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계단 승강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앉은 자세로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하여 다층 주택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계단에 맞게 맞춤 제작할 수 있으며 간단한 푸시 버튼 메커니즘으로 작동됩니다. 그리고 짚는 도구나 잡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도구는 손이 닿는 거리를 늘려 구부리거나 뻗지 않고도 바닥 높은 선반 또는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한된 이동성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훌륭한 보조기구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동 보조기구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글쎄요. 당신의 필요, 생활 방식 및 신체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제공자 또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이동성을 평가하고 당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환경도 고려하세요. 여행을 자주 한다면 접이식 지팡이나 휴대용 스쿠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고 당신이 즐기는 것을 계속하겠다는 당신의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동 보조기구와 관련된 낙인에 대해 걱정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경은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구이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동 보조기구가 왜 달라야 할까요? 그것들은 우리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동 보조기구는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것 이상입니다. 독립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계속 탐험하고 계속 참여하고 삶을 최대한으로 살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동 보조기구는 당신이 당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5단계는 정신건강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생관계이며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은 우리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웰빙을 포함하는 넓은 용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선택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그리고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이 신체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잘 관리되면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 산책, 정원 가꾸기, 심지어 골프 한 라운드와 같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몇 가지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외로움과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와 교류하고, 클럽에 가입하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이라도 하세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이것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판단 없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거나 영원한 행복 상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웰빙 감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당신이 즐기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심지어 단순히 책 읽기 등 이러한 활동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도된다고 느끼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압도적이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작은 일상, 상호작용 및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현재에 존재하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정신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도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며 둘 다 조화롭게 작용할 때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황금기를 진정으로 황금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 5번째 단계, 정신건강인식을 받아들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당신을 향해 나아가세요. 우리의 마지막 단계, 6단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잠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강력한 원천이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휴식을 강조할까요? 글쎄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과 심혈관계를 재충전하고 심지어 기억을 통합하는 등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다음 날의 임무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충분한 휴식 부족은 이동성 감소를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낙상 및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질의 수면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고 더 쉽게 잠들고 깨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방을 의미합니다. 방해를 막아야 한다면 귀마개, 수면 안대 또는 백색 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셋째, 매트리스와 베개가 편안하고 지지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태에 따라 10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주의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과식, 카페인, 알코올은 피하세요.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책 읽기, 차분한 음악 듣기 또는 마음 챙김, 명상 연습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휴식 시간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잠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라는 신화를 버립시다. 그것은 현명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핵심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한 6가지 단계를 빠르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00마일의 여정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며 이동성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힘들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수영, 심지어 춤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힘과 균형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목표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3번째 단계는 정기 검진입니다. 의학적 약속과 검진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진은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